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빌라왕에 관한 제가 이제 좀 메모한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아마 그런 비슷한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분도 있고, 저도 뭐 지금 비슷한 사건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빌라왕이라는 게 뭐 이제 결국은 이런 다세대 빌라 수십 채, 수백 채를 일종의 이제 속이는 거죠. 정확한 어떤 정보를 제안을 해서 뭐 국세라든가 임차보증금, 저당권 이 중에 일부를 속이고 세입자를 받는 거죠. 과도하게 이제 뭐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결국은 그것도 자기가 배후에는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거죠. 계약자는 바지를 내세우는 거죠. 결국 터지면은 세입자들은 보호를 못 받죠.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워낙 그 시세하고 그 매매 시세하고 매매 시세보다 전세가가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사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현상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빌라왕 깡통전세의 결말은 어떨까요? 파산 사건에서도 이런 유사 사건에 이제 처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년째 경매 중인 사건이 있는데 전세금이 1억입니다. 오피스텔이에요. 매매가는 약 9천에서 플러스 알파 한 뭐 1억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서울 구로군과 금천구 쪽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게 지금 2020년 사건인데 벌써 횟수로 3년이죠. 만 2년은 지났고요. 그러니까 장기 미제 사건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처음에 1억 8백으로 평가를 해서 6회 낙찰, 6회 경매 중에 결국은 유찰됐고요. 다시 8천 얼마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차 경매 중인데 낙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세입자한테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하시려고 권유했지만 본인들도 사기 싫다. 그렇죠? 지금 아마 계속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임대차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를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그 부동산을 그 임차보증금을 떠안아야 되죠. 그래서 낙찰가를 500만 원을 써냈다. 그러면 1억 5백에 사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첫째, 세입자가 낙찰될 때까지 기다린다. 세입자 낙찰 때까지 기다린다. 세입자는 낙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세입자는 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혹시 낙찰받을 수도 있으니까 변심할 수도 있죠. 빨리 끝내려고 기다려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전세금 떠안고 100만 원 정도의, 물론 경매 비용도 있지만 한 400에서 500 정도의 응찰자 생길 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걸 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아마 3차 경매나 4차 경매까지 가야 될 겁니다. 1, 2년 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참신 채무자는 뭔 죄입니까? 그렇죠? 면책받지 못하고 3년째 표류 중입니다. 물론 투자 실패 후 면책받지 못하고 3년간 기다렸으면 벌은 받은 만큼 받은 거죠. 사실은 심적 고통이라든가 정신적 고통. 지금 수준에서 사건 종료하고 파산 폐지 및 면책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관제인도 아마 많을 거예요. 어떻게 채권자 이 파산 절차가 돈을 나눠주는 절차인데 준별채권자인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는 아니죠. 그분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죠. 파산 절차에서 보호해주는 건 아니죠. 보호는 임차보증금,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하는 걸로 보호가 충분하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건은 다시 원점입니다. 세입자가 여유가 있으면 임차보증금 등기 명령을 쳐놓고 이사를 간 후 관제인에게 한 30에서 50만 원에 사는 거죠. 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 퉁치고, 그리고 이제 등기를 자기 명의로 옮기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 물건이 되는 거죠. 결국은 보증금 플러스 30에서 50만 원에 사는 거죠. 물론 등록세, 취득세가 그보다 더 많이 들 겁니다. 세금까지 하면 100만 원 이상 들죠.
결국 이게 만약에 파산 폐지가 되면 누가 해결해 주는가?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년에서 10년이 걸리더라도 파산 절차에서 결국은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이제 관제인하고 저도 판사님하고도 말씀드려봤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과거에 뭐 서울해생법원이나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산 폐지해서 이거를 제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기서 파생된 쟁점에 대해서.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저도 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거죠. 2년 전 종료된 수원 사건은 이때는 상속재산 파산이었는데 해결되지 않은 채 이제 파산 폐지를 했죠. 면책이라는 제도 없죠. 이분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 지방에서 계시는데 수원에 부동산은 수원에 있고 충주인가 청주 그쪽에 계셨어요. 충청도에. 거의 이거는 건물을 완공 짓고 아니면 그분 돌아가신 날로부터 13년째 표류 중입니다. 돌아가신 건 2010년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을 빌라를 원룸 같은 거를 다세대원 다 뭐 도시명 생활주택 있죠. 원룸이죠. 원룸 투룸을 이제 수십 채 짓다가 일부는 뭐 경매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제 표류 중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제 부인하고 애들은 상속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형제들이 이제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상속 포기하고 한정 승인하고 몇 년 후에 이제 서울에다가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했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해결 못하고 끝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빌라왕류의 사건, 빌라왕이라고 이제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임차보증금이 매매가를 상회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하게 전세금을 보증금을 받은 거죠. 그때 뭐 좀 뻥을 쳐서 아니면 좀 뭔가 바람을 넣어서 대출도 잘 되잖아요. 전세 자금 그런 호황기에 힘입어서 빌라를 많이 줘서 거기에 과도하게 전세금을 땡겨서 이제 채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물라라 하니까 이게 이제 사기 아니냐, 그쵸? 사기다, 뭐다 해갖고 이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빌라왕 사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참 요원합니다. 뭐 누가 사주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세입자가 사주든지 아니면 뭐 그 물건을 원하는 시장에서 자본주의 어떤 가장 그 수요 공급이 작동되는 시장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 관제인도 해결할 수 없고 법원도 해결할 수 없고 뭐 세입자도 어떻게 해결해요. 파산 폐지하면 자기가 또 경매 넣어야 되는데 자기 돈 들여서 진짜 어려운 사람 거기서 그냥 오래 붙어서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까 수원 사건에서 10년째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요. 거기서 물론 뭐 전세금이 싼 이유도 있죠. 그 이유에 어떤 필요하니까 전세금이 이제 계속 올려서 지금 한 4, 5천만 원 가야 되는데 여전히 2, 3천 갖고 뭐 직장도 가깝고 삶의 터전이 그쪽이 되면 싸서 좋은 면이 있지만 뭐 어떤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지방으로 정거를 가거나 아니면 그때 잠시 그냥 그 신혼이 아니라 이제 젊었을 때 총각일 때 잠시 그냥 머물다 가는 곳이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그쵸?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전근을 가고 그쵸? 해외에 나갔을 때 그거 어떻게 해결해? 그냥 임대차 등기 명령 해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13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빌라왕 사건에 대한 이모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